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그런데 내가 출마하니까 윤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보라!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고 정말로 추 장관의 얘기대로 윤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졌고 추 장관의 지지율이 올랐는지 여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제가 출마 선언하니까 일각에서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이 아니냐. 제가 대권 출마를 공식화하니까 저의 지지율은 오르고 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시에는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는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어요. 그걸 진두지휘했던 법무부 장관이 제가 근거 없이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자꾸 견제 심리상 하는 것은 조금 당내 원로로서는 앞으로 안 하시길 기대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 대권 출마 선언했는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출마 선언하니까 내 지지율은 오르고 윤 총장의 지지율은 떨어진다. 자, 이 말 사실일까요? 자, 이 지지율에서 이 여론조사에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는 윤 총장의 지지율이 24에서 20으로 변동이 있었죠. 이재명 기자, 지지율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추 장관의 말대로 이게 정말로 추미애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니까 그 효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이 혹시 있는 겁니까? 다른 여론조사 결과 혹시 다른 겁니까? 글쎄요, 뭐 어떻게 지금 어떤 수치를 보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추 장관이 말한 것처럼 설마 윤석열 지지율이 추미애 장관으로 옮겨가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아, 추 장관의 그런 일은 없겠죠. 불가능이다. 다만 이런 경우 오히려 근데 어떤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이 올랐다면 그건 같은 진영 내에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라는 건 결국은 상대적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같은 진영 내 관계 속에서. 그렇게 봤을 때 글쎄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물론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 이제 들쭉날쭉하지만 좀 떨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이렇게 새로운 후보들의 등장이 영향이 많았겠죠.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여론조사 한번 보면서 이재명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추 장관의 그렇죠. 이야기대로 추 전 장관의 지지율이 오르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떨어졌는데 현상은 맞는데 그 원인이 내가 이제 나오니까 윤은 빠지고 내가 오른다. 나 때문에 빠졌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기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물론 이게 다 오차범위 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6월 둘째 주 35.1에서 6월 넷째 주에 32.3으로 한 2.8%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보면 끝에 보면 최재형 원장이 1.5에서 3.6%로 2.1%포인트 정도 올랐죠. 거의 비슷하게 상쇄가 된 거죠. 아, 윤석열의 지지율이 최저으로 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 지금 지지율 여기서만 봤을 때요. 예. 반대로 추미애 전 장관이 0.9%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한 1.3%포인트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거의 비슷하게 상쇄가 되는 거죠. 저는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진영 내에서 상대적 게임이다라고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새로운 후보들의 등장,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의 대체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최재형 원장이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지 않았냐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이제 지지율의 변동이 있었던 게 아닌가 볼 수 있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추미애 전 장관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주류에서 이낙연 전 대표 등의 이제 지지율에 일정 정도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떤 걸 주목하냐면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등장해서 윤석열 총장이 빨리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오히려 걱정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농담을 한 얘기가 진심으로 걱정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반사체였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빛나게 해준 사람이었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그 반사체 역할을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한다.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있어야만 지금은 본인의 대선 가도가 가능한 상황이죠. 거꾸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계속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그 반대편에서 본인의 포지셔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니면 혹시 정익진 변호사님, 네.
윤 전 총장의 이 지지율 변화가 엑스파일 논란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추 전 장관의 출마 여부도 뭐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엑스파일 논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에 영향이 있어서 그 영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올라가고 그만큼 어느 정도는 윤 총장에 대해서도 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엑스파일은 윤 총장의 지지율을 깎아 먹으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을 높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엑스파일 논란 하도 많이 떠드니까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장성철 소장이 무슨 기관 같은 거를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불법 사찰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칼을 잘못 휘두르다 보면 오히려 그 엑스파일을 운운하는 측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때 징계받았을 때 가장 큰 논란은 무엇이었냐면 판사를 불법 사찰했다.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그 판사를 사찰하는 것은 아무리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건 부적절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그 이유에 써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에 대해서 지금 저런 엑스파일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게 만약에 어떤 정부 기관에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단순히 부적절한 걸 넘어서 가지고 범죄 행위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여권에서도 굉장히 조심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은 어쨌든 상승세 쪽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 당내 주자 등에서 추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내가 꼼잡는 내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죠. 그러나 또 추미애 장관님 출마하시는 거를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윤 총장이 스스로 키웠다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키워진 측면도 있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께서 잡으려고 하는 게 뻥은 맞는지 그 본인이 내는 맞는지 이거는 증명을 해보셔야겠다. 내가 그러시려면 또 추미애 전 장관께서도 여러 가지 증명을 공개해 주셔야 되겠다. 방금 내가 되고 싶다 그러는데 글쎄 좀 잡으려다 좀 키워주는 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야당의 조수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엔 이정희 벤치마킹.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비전과 구상은 밝힐까? 누가 꽁인지 누가 매인지는 궁금하지 않다. 라며 지난 대선 때 2012년 대선 토론회에서의 이정희 후보의 벤치마킹 아니냐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선 토론회 한 장면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또 후보를 사퇴하게 되면은 국고 보조금을 그대로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도덕적인 문제도 있는데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다시 보니까 새록새록한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그때 당시에 이정희 후보는 나는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왔다. 나는 당선 안 돼도 된다. 지금 굉장히 온화한 멘트를 틀었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토론회를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토론회에서 이정희 후보를 지켜보면서 또 다른 측면은 옆에 있었던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준엄하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균형을 잡고 훨씬 더 대담한 토론을 펼쳤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오히려 이정희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 후보에게 아이고 세상에 저렇게 토론하면 큰일 나지라고 하는 동정 여론들까지 몰아갔던 적이 있죠. 아주 만약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의 유력한 주자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계속 펼치게 되면 2012년도의 기시감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중도층을 이탈시키게 만드는 걱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의 스타일은 이런 일이 아랑곳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선 구도가 펼쳐지게 될지 야권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수진 의원의 주장까지 들어봤습니다.